결혼 32년 함께 웃고 울고 견뎌낸 시간.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꿈에 나타나 이런 말을 남겼죠. 여보, 지금은 오지 말아요. 다음에 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잊지 않아도 되는 사랑, 그리고 내가 나를 다시 안아주는 이야기. 지금 황혼의 시작점에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 어버이날이 되면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사랑받고 축하받는 날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가장 외로워지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째예요. 근데 매년 5월이면 그 사람 생각이 유독 많이 나요. 특히 어버이날만 되면 그 사람이 꼭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생전에 정이 많고 말은 없지만 자상한 사람이었다. 매년 어버이날이면 꼭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돌아왔다. 선희 씨는 웃으며 타박하면서도 그 작은 정성이 늘 고마웠다. 작년엔 시장 가다가 혼자 서서 파는 꽃집 아주머니를 봤어요. 거기 빨간 카네이션이 보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느라 애먹었죠.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어김없이 선희 씨는 두 사람분의 밥상을 차려냈다. 하나는 자신의 자리, 하나는 그 사람이 늘 앉던 자리에. 그릇은 같은 위치, 젓가락도, 국 그릇도 모두 그대로였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 차려도 되는데, 이제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냥 안 하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아닌 내가.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것이 더 조용했다. 밖에선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이웃집엔 딸이 카네이션을 들고 찾아온 모습도 보였다. 그 따뜻한 풍경이 선희 씨에게는 점점 아프게 다가왔다. 밤이 되고 선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몸이 피곤해서라기보단 마음이 지쳐서. 불도 다 끄지 않은 채 소파에 기대듯 눕자 금세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 꿈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다. 어떤 안개 낀 공원 같은 곳, 어스름한 저녁빛, 그곳에 그 사람이 서 있었다.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 맞아요. 정말? 여보, 지금은 오지 말아요. 다음에 와요. 여보, 그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은 천천히 멀어졌어요. 붙잡고 싶은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눈이 젖어 있었어요. 나 울고 있었던 거죠. 잠결의 눈물은 그동안 쌓인 슬픔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 걸까? 지금은 오지 말라는 그 말이 살아있으라는 뜻 같았어요. 여보, 조금만 더 살아봐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의 그 꿈은 선희 씨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멈춰있던 시간의 작은 균열을 냈고 그 균열이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아침밥을 차릴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올라요. 꿈속에서 그가 남긴 그 말, 지금은 오지 말아요. 다음에 와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일상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밥은 별로 안 먹어도 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대요. 근데 전 아직도 두 사람분을 차려요. 왜냐고요? 그냥 그게 더 익숙해서요. 그릇장 안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밥그릇이 맨 앞에 놓여 있다. 결혼 후 바꾼 적 없이 계속 써왔던 투박한 흰색 그릇. 가끔은 깨진 부분에 손끝이 다 아프지만 그걸 치우지 못한다. 그릇이 깨질까봐 조심조심 닦고, 숟가락은 항상 오른쪽에 놓고, 국은 맵지 않게 끓이고. 그 사람 없는데 왜 아직도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밥을 먹으며 무심코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내뱉는다. 당신 국 식겠네.
얼른 앉지 그래. 아, 맞다. 이제 없지. 혼잣말을 하고 스스로 민망해져서 웃는다. 근데 그 웃음이 또 눈물로 번져버린다. 내가 왜 이러나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나한테는 살아있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게 아직은 좀 두려워요. 그날 오후 선희 씨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 계산대에 서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선희 씨 아니에요? 아직도 혼자 살아? 예, 뭐, 혼자가 편하죠, 뭐. 남편이랑 사이 좋았잖아. 아직도 밥 2그릇 차린다며? 세상에 정이 넘치기는 해. 그 순간 선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이 칭찬인지 걱정인지 조롱인지조차 헷갈렸다. 그저 애써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릇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사람들은 나한테 잊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면 사랑도 이별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요. 집에 돌아온 선희 씨는 남편의 밥그릇을 조용히 꺼냈다. 오래된 밥그릇, 낡은 젓가락, 그리고 빈자리. 이번엔 국을 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놓았다. 당신 자리 비워둘게요. 안 잊을게요. 그렇다고 붙잡지도 않을게요. 그냥 당신이 앉았던 그 자리가 나한텐 살아있는 거예요. 가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 건 사람이지만 남겨진 건 시간이니까. 선희 씨는 그 사람의 그릇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다. 사람들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그 말 처음엔 나도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지. 그 사람 없는 식탁도, 씻고 나와서 말 한마디 건넬 이 없는 저녁도, 혼자 걷는 공원길도 이제는 익숙해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선희 씨는 매일 오전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는다. 그 코스는 남편과 생전 함께 걷던 길과 똑같다. 같은 벤치, 같은 나무, 같은 정류장. 단지 다른 건 그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것. 사람들 눈엔 그냥 혼자 산책하는 할머니겠죠. 근데 난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음속에 앉혀놓고 걷는 거니까요. 그날도 벤치에 앉아 쉬던 선희 씨 앞에 자전거를 타던 한 아이가 멈춰 섰다. 그럼 이 자리는 누구든 앉아도 좋아. 아이는 물을 마시며 무심히 묻는다. 혼자예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잠시 멀리 여행 가셨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도 놀랐다. 멀리 여행 갔다는 표현은 어쩌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아이들 앞에서는 왠지 죽었다는 말을 쉽게 못 하겠어요. 그게 진짜이긴 한데 너무 차갑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웃음소리, 밥 짓는 냄새. 모든 게 그대로인데 본인만 어딘가 멈춰 있는 느낌. 사람 사는 집은 저렇게 시끄럽고 바쁘고 북적북적해야 맞는 건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지금 내 마음 같아요. 텅 비고 가끔 울리는. 그날 밤 선희 씨는 옷장을 열었다. 그 사람의 옷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다. 입지 않는 옷인데도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는다. 이 옷 당신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셔츠예요. 세탁했는데도 왠지 당신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냄새가 사라지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요. 선희 씨는 셔츠를 꺼내 가슴에 안았다. 조심스럽게 오래된 향기를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아직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당신 없는 하루, 당신 없는 집, 당신 없는 나.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울지 않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상처를 덮지 않는다. 그저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방법을 조금씩 알려줄 뿐이다. 딸아이는 가끔 전화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오긴 하지만 그 아이 목소리만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죠. 엄마, 밥은 잘 먹어. 요즘도 산책 다녀. 늘 묻는 말은 똑같아요. 그래도 그게 고마워요. 그날도 딸에게 전화가 왔다. 바쁜 목소리,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엄마, 어버이날인데 미안해. 이번 주도 못 내려가. 다음 주쯤 시간 될 것 같아. 괜찮아. 나야 뭐 늘 똑같지. 근데 엄마 이제는 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봐. 엄마 혼자 있으니까 내가 더 걱정이야. 그 말, 별거 아닌 말 같았지만 그 순간 선희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혼자 있는 게 내가 원해서 그런 줄 아는 거겠지. 근데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외로워요. 근데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 무서워요. 전화를 끊고 선희 씨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느 순간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오르더니 툭, 한 방울이 떨어졌다. 내가 너무 약해진 건가? 예전엔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뭐든 다 해냈는데 이젠 그냥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겁이 나요.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가만히 옷장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잠자코 바지를 꺼내 입었다. 그래, 오늘은 딸 말대로 나가볼까? 머리를 묶고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가방에는 물병 하나만 넣었다. 목적지는 딱히 없었다. 그저 집 바깥 공기라도 맡고 싶었다. 한 발자국만 나가보자. 오늘은 그것만 해도 된 거야. 동네 골목길을 걷는 발걸음은 어색했지만 햇살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벤치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혼자 산책 나오셨어요? 여기 벤치, 그늘 좋아요. 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나와서라도 숨 좀 쉬어야 살겠더라고요. 그 순간 선희 씨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혼자라는 말. 그 말이 왠지 자기 얘기 같아서. 저 요즘 너무 자주 울어요. 전엔 안 그랬는데 이상하죠?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 나이쯤 되면요. 그냥 눈물이 많아져요.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 선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덜 무거웠다. 누군가와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이렇게 마음을 덜 외롭게 해줄 줄 몰랐다. 3년 전 당신 떠나고 나서 베란다 화분은 그대로 뒀어요. 마르든 쓰러지든 그냥 둬버렸죠. 그 화분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물 줬던 날이 언제였더라.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땐 우리 꽃 하나만 봐도 웃었잖아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이치는 늦은 아침. 선희 씨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말라붙은 흘, 쓰러진 플라스틱 화분 몇 개, 잡초 같은 것들만 남아있던 그 안에서 작은 초록 싹이 하나 솟아 있었다. 이게 어떻게 아무도 물 주지 않았고 관심도 주지 않았던 그 화분. 그 안에 남아있던 생명은 스스로의 시간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살아 있었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처럼 말은 안 해도 견디고 있었던 거네. 선희 씨는 조심스레 물을 끓여 식히고 그 작은 새싹에 손바닥만큼 따뜻한 물을 부었다. 미안해. 오래도록 잊고 있었구나. 근데 너도 나처럼 아직 살아 있었구나. 그날 오후, 선희 씨는 마른 화분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다. 손톱 끝에 흙이 들어가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당신 보면 웃을 거예요. 내가 다시 이 흙 만지는 거 보면 또 손톱 상한다고 뭐라 하겠죠. 정리된 화분 사이, 작은 화초 하나를 정성스럽게 옮겨 심은 선희 씨. 이 아이는 당신 자리예요. 매일 물 줄 테니까. 매일 당신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돌볼게요. 사람도, 감정도, 가끔은 잊혀진 줄 알았던 무언가가 어느 날 조용히 다시 피어나기도 한다. 나도 다시 살아볼게요. 꽃처럼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언젠간 다시 활짝 피어나 볼게요. 우리 집에서 가장 손대지 못한 공간은 그 사람의 책장이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지만 그 사람의 냄새와 손길이 가장 진하게 남은 곳이거든요. 그 사람 없고부터 책장 문을 잘 열지 않았어요. 책이 무너지듯 마음도 무너질까봐.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 그 앞을 서성이게 되더라고요. 책장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문집, 시집, 사진집, 서예책까지 빽빽히 꽂혀 있었고 한 권의 시간이 눌어 있었다.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시집을 꺼냈다. 당신이 좋아하던 시, 모든 그리움은 이름이 없다. 그 구절을 그렇게 자주 읊조렸었죠. 책장 가장 아래 칸. 노란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곱게 접힌 채로 책과 책 사이에 숨어 있었다. 선희 씨는 그걸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봤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언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나는 그때쯤 곁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남겨요. 나 없이도 잘 살아줘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슬퍼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오래 울지는 말아요. 나도 그건 견디기 힘드니까. 이걸 왜 이제야 보게 된 걸까? 손끝이 종이를 따라 떨렸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들이 가득했다. 난 아직 잘 살아가는 중이에요. 당신 말처럼. 슬퍼도 괜찮다니까. 그 말 하나 믿고 오늘도 살아볼게요. 책장에 다시 편지를 넣지 않았다. 선희 씨는 그것을 자신이 쓰는 일기장 속에 조용히 끼워두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오늘을 살아갈 위로가 되어 주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어요. 굳이 누구와 어울릴 필요도 없고, 굳이 누굴 다시 알아갈 용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 한켠이 조금 덜 무거워졌달까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너무 오래 울진 말라고. 며칠 뒤 선희 씨는 동네 복지관 앞에 섰다. 표지판에는 시녀 요리 교실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고리를 잡았다. 나한테 이런 곳이 어울릴까? 괜히 왔나? 다들 모르는 사람인데. 복지관 안은 생각보다 밝고 활기찼다. 선희 씨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었고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요리 재료를 정리하고 한쪽에서는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앞치마 드릴게요. 아, 네, 저 오늘 처음이라. 괜찮아요. 다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맛있는 거 같이 만들면 금방 친해져요. 처음엔 손이 떨렸다. 물을 써는 것도 양파를 다지는 것도 어색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살짝 도와주며 웃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 인생 이제부터는 느긋하게 가야죠. 그러게요. 아직도 서두르던 버릇이 있네요. 수업이 끝난 후 다 함께 만든 된장찌개를 둘러앉아 나눠 먹었다. 큰 소리로 웃는 사람들, 간이 짜다고 투덜대는 목소리. 그 안에 있으면서 선희 씨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내가 그동안 제일 그리워했던 거였구나. 함께 있다는 느낌, 누구와라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 씨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하루가 조금 짧게 느껴졌고 침묵 속에 조금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없이도 나 괜찮은 하루였어요. 누구를 새로 만난다는 건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내 마음속엔 아직도 그 사람이 전부인데 누구에게 다시 마음을 나눈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복지관에 두 번째로 나간 날, 나한테 먼저 인사 건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사 한마디가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요리 교실 둘째 날. 선희 씨는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에 중후한 남성이 다가와 앉았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엔 못 뵀네요. 오늘이 두 번째세요? 아, 네, 저 아직 어색해서요. 저도 그래요. 말이 적은 편이라 이렇게 먼저 인사하는 것도 익숙치 않거든요. 수업 중 윤 씨는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고 때때로 선희 씨를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서두르지 않고 웃기지도 않고 그저 필요한 만큼만 말을 나누는 방식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 사람과는 많이 달랐어요. 말이 없지만 묘하게 따뜻한 분위기. 괜히 눈길이 자꾸 갔어요. 수업이 끝난 뒤 선희 씨는 윤 씨와 함께 복지관 앞 벤치에 앉게 되었다. 둘 사이에 바람만 스쳤고 잠시 말이 없었다. 혼자 지내세요? 네, 남편이 좀 됐어요. 저도요. 와이프는 5년 전쯤 처음엔 아무 맛도 없더라고요. 밥도, 시간도. 맞아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죠. 근데 멈춘 건 나 혼자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가 느끼는 슬픔과 고요가 스며들었다. 누굴 좋아한다는 건 아직 상상이 안 가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다는 게 이런 거라면 그것만으로도 나쁘지 않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 안쪽엔 손도 안 대던 옷들이 있어요. 당신이 사줬던 옷들, 당신이 좋다고 했던 색깔, 무늬, 길이. 그래서 더 손이 안 가요. 괜히 울컥할까봐. 근데 오늘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치마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몇 해 전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 남편은 어색하게 쇼핑백을 내밀었고 거기엔 연한 베이지색 A라인 스커트가 들어 있었다. 선희 씨의 평소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당신, 이런 옷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라고 말했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내가 더 예뻐 보이길 바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지금도 있을까 싶네요.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다. 조심스레 치마를 꺼내 들고 구겨진 부분을 펴보았다. 냄새를 맡아보니 아직도 조금 그 시절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당신이 봤으면 뭐라 했을까? 이야, 우리 선이 오늘은 봄 같네라고 했겠지. 그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살짝 주름이 진 무릎, 약간 늘어진 허리선. 예전보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 거기 서 있었다. 어색했어요. 나한테 이런 색이 어울릴까 싶었고, 괜히 누가 볼까 부끄럽기도 했어요. 근데 거울 속 나는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치마를 입고 동네 카페에 들렀다. 여느 날처럼 조용했지만 바리스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와, 오늘 옷 너무 잘 어울리세요. 분위기 진짜 예쁘세요. 아, 고마워요. 그냥 옛날 옷이에요. 그날 선희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누가 봐준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가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당신이 그리워요.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없는 내가 조금 예쁘다고 느꼈어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사진 정리는 늘 미뤄두고만 있었어요. 그 사람 떠나고 나서는 더더욱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공기, 냄새, 눈빛까지 다 밀려오니까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앨범이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래된 앨범 한 권. 표지엔 1993 여름휴가라고 적힌 손글씨가 그리게 남아 있었다. 선희 씨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물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사진. 뺨은 통통하고 눈빛은 반짝였으며 햇살에 머리가 투명해질 만큼 건강한 기운이 가득했다. 이게 나야. 그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선희 씨였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도 생경하게 느껴졌다. 마치 지금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웃을 수 있었던 내가 있었구나. 저 때는 내가 나인 줄 알았지. 근데 언제부터 나를 잊고 살았을까? 그 후의 사진들을 넘기다 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남편과 소풍 나온 사진, 그리고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진도 있었다. 각 장면은 어느새 흐려졌지만 그 속엔 오선이라는 사람의 수많은 삶이 녹아 있었다. 나는 늘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그 틈에 나는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무슨 색을 좋아했는지, 언제 웃고 언제 울었는지 까맣게 잊었네요. 한 장의 사진을 떼어내 작은 액자에 담았다. 여름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자신이 담긴 사진. 책상 한켠 오래도록 남편 사진만 있던 공간에 자신의 사진이 처음으로 놓였다. 이제부터는 나도 같이 있어야겠어요. 그 사람 옆에 내가 웃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은 시간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지 모른다. 그리고 때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잊고 지낸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기도 한다. 웃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도 복지관 요리 교실에 갔어요. 전보다 조금 익숙해졌고 옆자리 분들 얼굴도 낯설지 않았어요. 이번 수업 주제는 고구마전이었다. 서툰 손길들이 엉성하게 고구마를 채 썰고 기름이 튀는 소리에 놀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그 안엔 어딘가 따뜻한 어수선함이 흘렀다. 기름이 튀어 앞치마가 살짝 탔어요. 순간 놀랐는데 한 분이 고구마도 놀랐나 봐요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다 같이 깔깔 웃었죠. 선희 씨도 그 틈에서 작게 그리고 오랜만에 웃었다. 처음엔 그냥 따라 웃었어요. 근데 웃다 보니 내가 웃고 있다는 사실에 또 웃음이 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난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웃음은 낯설었다. 하지만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도 좁아졌다. 그 사람 있었을 땐 늘 둘이어서 편했지만 혼자가 된 지금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수업이 끝난 뒤 누군가가 선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선희 씨, 다음 주에 우리 복지관 앞마당에서 작은 바자회 한다네요. 같이 가봐요. 응? 그럴까요? 저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같이 가요. 혼자는 재미없어요. 선희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아주 오래된 두려움을 넘어서는 작은 용기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는 나를 보면서 이제는 나도 조금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혼자 걷는 산책길에도 익숙해질 즈음. 문득 예전 그 길이 떠올랐어요. 당신과 자주 걸었던 그 길, 작은 공원 끝, 벤치 하나 있는 그 조용한 오솔길. 그 벤치는 우리가 처음 손잡은 곳이에요. 처음으로 당신이 내 손을 가만히 감쌌던 그날, 말도 없이 그냥 따뜻하게. 그날 선희 씨는 오래된 감정에 이끌리듯 그 길로 향했다. 봄날 햇살 아래 길가엔 노란 민들레가 소복이 피어 있었고 가끔 불어오는 바람은 그때처럼 부드러웠다. 당신이랑 걷던 그때는 이 길이 참 짧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긴 걸까요? 벤치에 다다르자 그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래되어 페인트는 벗겨졌고 등받이에 누군가 남긴 낙서도 더해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시절이 그대로 돌아왔다. 여기 우리만 아는 비밀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 말 난 아직도 믿어요. 이 자리 아무도 모르고 우리 둘만 아는 공간이었다고. 그곳에 앉아 선희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의 목소리, 숨소리, 따뜻한 체온, 모든 것이 바람처럼 스쳐갔다.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리운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편지지 한 장을 꺼냈다. 집에서 몰래 적어온 그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쪽지. 당신 잘 지내고 있죠? 나도 당신 없이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요. 울다가 웃고
또 웃다가 그리워지고 그래도 이제는 매일이 무섭진 않아요. 그녀는 편지를 벤치 아래 돌틈에 조심히 넣었다. 누가 볼 리는 없지만 어딘가 그 사람이 보게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도 고마워요. 그때 나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해줘서. 혼자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낯설어요. 하지만 요즘은 낯설면서도 익숙해지고 있어요. 무섭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게 됐어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왠지 얼굴이 덜 지쳐 보였어요. 화장대 위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고 립스틱 하나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남편이 떠난 이후 오랫동안 거울은 얼굴만 비추는 물건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볼 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던 날들. 근데 오늘은 그냥 문득 그 립스틱을 발라봤어요. 아주 연하게.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랜만에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목에 얇은 스카프를 둘렀다. 별일 없던 평범한 하루였지만 오늘의 자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제는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점심은 혼자 동네 김밥집에서 먹었다.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유부국. 창가 자리에 앉아 선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쓸쓸했는데 지금은 그 고요함이 좋을 때도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시켰다. 창가에 앉아 책을 펴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펼쳤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조용하게 그녀를 위로하고 있는 듯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볍게 당신 없이도 살아간다는 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게 너무 슬프지만 또 고맙기도 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 일도 없던 날처럼 보이는 하루가 어떤 말 한마디에 갑자기 흔들리기도 하니까요. 요리 교실에서 알게 된 그분, 윤 선생님이요. 그분이 나한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복지관 마당에 앉아 있던 두 사람. 햇볕은 따사롭고 바람은 적당히 불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예전부터 뵌 적 있어요. 십몇 년 전쯤 동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었거든요. 그래요? 전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도 조용히 책 보시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때부터 그냥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 갑작스러웠다면 죄송해요. 순간 선희 씨는 말문이 막혔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다. 윤 씨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눌러온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했을까?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다 떠나보내지도 못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 씨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다. 기분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두려웠다. 나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아니, 마음을 받아도 괜찮은 걸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내가 미워질까?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많아졌다. 선희 씨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 마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웃는 걸 보면 섭섭할까? 아니면 잘했다고, 고맙다고 해줄까? 고백은 언제나 마음을 흔든다. 그것이 시작이든 끝이든. 그리고 선희 씨는 지금 누구보다 천천히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나이 들면 외로움도 익숙해진다고 하죠. 근데 어떤 외로움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고백이 그걸 새삼 다시 깨닫게 하더라고요. 오래된 친구, 미정이 같이 살았던 시간은 없지만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 드는 친구예요. 오랜만에 마주 앉은 커피숍. 서로의 안부를 묻던 대화 속 미정이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선이야, 나 이혼했어. 정말 언제? 작년 말 애들은 다 각자 살고 그 사람하고는 그냥 더는 안 되겠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더 외롭다는 말.
그게 나더라. 미정은 말없이 커피를 들었다. 눈물은 없었지만 말의 무게는 깊고 조용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 나는 그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고, 이 친구는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멀어져 버렸고, 결국 혼자 남는다는 건 같은 외로움일지도 모른다. 미정은 이어서 말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아. 근데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워. 누구랑 말할지, 아플 땐 누구 부를지, 그런 게 자꾸 겁나. 그럴 땐 나 불러. 늙어도 우린 친구잖아. 같이 늙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데.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선희 씨는 한동안 미정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가 곁에 없다는 건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은 집에 있어도 결국은 마음의 거리가 전부라는 걸 미정이를 통해 알았어요. 가끔은 꿈이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내 꿈에 찾아오면 나는 하루 종일 그 꿈의 여운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죠. 어젯밤 그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예전처럼 슬프거나 먹먹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고 있었어요. 아주 환하게. 꿈속에서 선희 씨는 작은 정원 같은 곳에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엔 꽃 향기가 실려 있었다. 그 사람은 그 정원 한복판에서 어릴 적처럼 장난기 어린 얼굴로 웃고 있었다. 여보, 여긴 참 좋아요. 당신도 나중엔 알게 될 거야.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그곳에서 살아줘요. 그래요. 아직은 아닐게요. 당신이 그렇게 웃고 있으니까 나도 안심이 돼요. 꿈에서 깬 아침. 선희 씨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유난히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는 그 표정이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적셨다. 당신이 괜찮다고 말해준 것 같았어요. 나를 보내는 걸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이 삶을 더 잘 살아도 된다고. 그날 선희 씨는 오랜만에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화분의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안에서 작은 벌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봄인가. 그래도 고마워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평온한 건 당신 덕분일지도 모르니까. 다음 화 예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됐다. 두려움 속에서 나는 한 발 내디뎠다. 살다 보면 자꾸만 뒤로 숨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지우게 되죠.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나를 앞에 세웠어요.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어요. 요리 교실에서 만든 음식을 동네 어르신들과 나누는 자리였는데 담당 선생님이 갑자기 저보고 사회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수십 명 앞에서 말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득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지 못했다. 왠지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내가 뭔가를 주도한다는 것 참 오래간만이었거든요. 행사 당일 선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다.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만지고 미소를 연습해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주름마저 당당해 보였다. 괜찮아. 선이야. 그냥 내 이야기 하듯 하면 돼.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의 사회자야. 선희 씨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내 자신의 이야기처럼 조리 있게 요리 설명을 이어갔다. 박수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느꼈어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행사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선희 씨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목소리 참 예뻐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오랜만에 따뜻한 이야기 들었네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선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마주 앉아 속삭였다.
당신 나 오늘 잘했어요. 당신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해냈어요. 그리고 그게 참 좋았어요. 설렘이란 감정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문득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익숙한 얼굴, 편안한 대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해졌거든요. 윤 선생님이랑은 복지관 요리 수업 이후로 자주 마주쳐요.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 겸 시장에 같이 들르기도 해요. 처음엔 그냥 말동무였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어느 날 오후, 선희 씨와 윤 씨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고 둘 사이의 공기는 조용하지만 편안했다. 이런 시간 좋네요. 누구랑 별말 없이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말 안 해도 불편하지 않다는 게 신기하네요. 잠시 정적. 선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선희 씨가 괜찮다면 저야 좋죠. 전 누굴 억지로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게 편해서요. 이 사람은 날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난 아직 누굴 좋아한다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저 혼자보단 이 시간이 더 편하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선희 씨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당신 나한테 화날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웃는 내 모습 보면 미안해할까? 근데 나 아직 누굴 사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조금씩 덜 외롭게 하려는 거예요. 관계의 이름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다. 그리고 지금의 선희 씨에겐 그저 편안함과 따뜻함이 무엇보다 큰 위로다. 사람들은 말해요.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은 잊는 게 아니라 함께 품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요. 오늘 남편의 옷을 정리했어요. 당신의 자주 입던 셔츠, 낡은 코트, 선물 받은 모자까지. 이젠 누군가가 입어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옷을 깨며 선희 씨는 하나하나 천천히 손끝으로 짚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보내는 일. 그건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이젠 마음 한쪽이 덜 아팠다. 기억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자리를 바꿔 가슴 한쪽으로 옮겨 앉을 뿐. 그날 저녁, 선희 씨는 오랜만에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남편과 함께 듣던 곡이었다. 음악 속에서 옛 기억들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나를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젠 잊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벽에 걸린 액자 속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선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젠 나를 짓누르지 않고 나를 살게 해요. 사랑은 끝이 아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의 방식이다. 책갈피에 낀 꽃잎, 빛바랜 사진, 그리고 편지 한 장, 그리고 말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아빠가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거야. 그 말과 함께 작고 오래된 편지 봉투였다. 시간이 흘러 가장자리는 노래졌고 글씨는 익숙한 그 사람의 필체였다. 선희에게.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이 편지를 당신이 보게 되는 날, 나는 아마 곁에 없겠죠. 그래도 이건 꼭 남기고 싶었어요. 편지 속에는 남편의 따뜻한 문장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의 걱정, 그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부탁. 우리 딸에게 너무 짐 지우지 말아요. 이제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요. 좋아하는 걸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은 꼭 가고, 웃고, 또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내레이션. 선희 씨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움과 후회,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안에 묘한 평온함도 있었다.
당신 정말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네요. 그럼 나도 남은 시간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나답게 살아볼게요. 삶은 남겨진 자의 몫이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따뜻한 동력이 된다. 해가 지는 강가를 다시 찾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 길은 당신과 함께 자주 걷던 길이었죠. 늘 말없이 걸었는데도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참 많이도 걸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도 나눴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노을만 바라봤죠.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늘은 주홍빛으로 물들고 강물 위에는 잔잔한 물결이 빛을 담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선희 씨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은 기억하겠죠? 우리가 처음 함께 걷던 날, 당신이 내 손을 슬쩍 잡았던 그 순간. 강가 산책로 한켠. 예전에도 그들이 자주 앉았던 벤치가 그대로 있었다. 살짝 다른 나무 벤치 위에 앉으며 선희 씨는 가방에서 조그마한 도시락을 꺼냈다. 당신 좋아하던 달걀장 조림이랑 김치볶음 조금 챙겼어요. 혼자지만 오늘은 같이 먹는 마음으로 먹을게요. 한 입 음식을 입에 넣으며 그녀는 오래전 그 사람의 표정을 떠올렸다. 입맛 까다로웠지만 좋아하는 음식 앞에선 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얼굴. 당신이 여기 있다면 또 조금 짠내 하면서 웃었겠죠?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일부러 조금 짜게 했어요. 노을은 점점 짙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산책로를 빠져나갔다. 남겨진 강가의 고요함 속에서 선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은 옆에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이라는 걸. 노을은 하루의 끝을 알리지만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징조이기도 하다. 그리고 선희 씨에게 오늘의 노을은 그가 남긴 사랑을 담아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다. 사람 마음에는 오래 묵은 매듭이 있어요. 풀지 않으면 계속 걸리적거리지만 막상 푸는 건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그날 우연히 형님을 마주쳤어요. 남편의 누나. 사실 그 사람 떠난 후 우리는 거의 연락이 끊겼었죠. 그분도 날 피했고 나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동네 시장 입구.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섰다. 시간은 흘렀지만 감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오랜만이네. 선희야, 잘 지냈니? 네, 형님도 건강하셨죠? 서로의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못한 오해와 미안함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날 형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날 이후 미안했어. 나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너를 원망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네. 저도요, 형님. 저도 형님 마음 알면서도 먼저 연락드릴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그냥 반가워요. 둘은 오래된 찻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따뜻한 유자차를 사이에 두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놓았다. 그 사람이 떠난 후 저도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형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 늦게 했어요.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겠지.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번엔 아픔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형님. 오늘 이 말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용서는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선희 씨는 그날 가슴 속 묵은 매듭 하나를 천천히 풀어냈다. 한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늘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가슴으로 내려앉곤 했죠. 이제는 그 말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요. 나는 오늘 당신에게 편지를 써요. 이젠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띠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탁자 위에 펼쳐진 흰 종이. 오랜만에 꺼낸 만년필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린다. 글씨는 느리고 서툴렀지만 한자 한자
마음이 흘러들어갔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어느덧 몇 해가 흘렀어요. 그동안 나 많이 울었고 또 많이 웃었어요. 당신 없는 시간이 어색하고 외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나 살아내고 있어요. 창밖에는 봄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살랑 문틈을 스친다. 선희 씨는 창을 바라보다가 다시 글을 이어간다. 요즘은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글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예쁜 옷도 입고 복지관 마당에서 큰 소리로 웃기도 해요. 편지를 쓰는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을 꾹꾹 눌러 담는다. 당신을 잊진 않았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 없는 나도 사랑하려고 해요. 당신이 그랬듯이 나도 나를 아껴보려 해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는다. 그 위에 그 사람에게라고 적는다. 전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닿아 있었으니까.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나의 마음에도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대신 써주던 내 삶이 아니라 이젠 내가 스스로 써내려가는 하루하루예요. 오늘 거울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의 나는 누구일까? 주름진 이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복지관 문예반의 마지막 수업. 참가자들은 한 명씩 짧은 글을 낭독했다. 선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읽었다. 저는 오선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긴 시간을 울고 그 속에서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선희 씨는 처음으로 그 모든 감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괜찮아졌어요. 아니, 그 사람을 마음에 담은 채로 살아가는 지금의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가에 들러 벤치에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추억에 잠겼겠지만 오늘은 그저 노을을 바라보며 현재를 느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당신 없이도 당신과 함께했던 기억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아픔, 이별, 후회, 그리고 사랑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지금의 나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